돈봉투당 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차떼기당. 지금 겉으로는 정의와 민주를 외쳤지만 뒤로는 다 돈으로 표를 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입니다. 한국에서 56억 달러 뭐 했다고 해서 외교 성과 얘기하는데 잘못됐다. 국민들의 뜻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 있고 아하.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를 얻었죠? 얻은 게 뭐죠? 5년 동안 아무것도 하는 거를 한 번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외교 하나는 잘했다. 핵기술이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잖아요. 예. 무슨 외교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외교를 안 했죠. 지역의 현수막 내용들이 앞서서 전쟁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 현수막이 내걸리는 모양새가 그 형국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명절, 뭐 설이나 추석 때쯤 돼야 정치인들의 글귀나 문구를 저희가 이제 만나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서 뭐가 바뀐 게 혹시 있나?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5개 광고물법. 네, 이런 사태가 왔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현수막은 모두 사실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그 민주당 김민철 소영교 의원님이 예. 그 발의를 하셨고 아. 또 뭐 곧 민주당으로 돌아오실 김남국 무소속 의원님이 또 발의를 세 분 다 네. 봐야죠. 그 개정안을 내서 이 개정안 취지가 뭐냐면 정당의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예. 정당 명칭 그리고 게시 기간 네. 그리고 연락처 어허. 또 업체가 걸었을 경우 업체 연락처를 게시를 하면 그렇게? 어느 장소든 무제한으로 이제 그 걸 수가 있게끔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지금 이게 보시기에 거의 홍수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씀드리자면 뭐 한두 끝도 없는데 사실 이게 정치권 내에서도 자성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언뜻 보시기에도 정말 그 눈살 찌푸리는 저지는 네네. 내용들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서로가 욕하는 거밖에 안 걸리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본격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내용 먼저 보여주십시오. 더불어 돈봉투당 전당대회 엄정수사. 이거 국힘의 김정복 흥덕타결위원장께서 바이라인 해가지고 걸어 놓으신 건데 일단 셉니다. 돈봉투당 나왔고요. 전당대. 우선은요. 이 플랜카드 현수막 문구 보고 어떠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차떼기당의 그 소식이. 그 얘기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또 글로 넘어가야 돼? 아니, 자, 일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전당대회 뭐 이렇게 나오는 이 슬로건이 예.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 자당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예. 그 전당대회로 표현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나서 현수막이 쫙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그 차떼기 당의 오명이 싫었는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구나. 결국은 이제 어떤 도덕적인 그 우위를 내세웠었던 민주당에 대해서 예. 그 이제 흠집을 내고 싶었었던 기회는 이때다. 예, 그렇죠. 그래서 돈봉투당의 어떤 그 각인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뭐 본질을 흐리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본질을 흐렸대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진 게 지금 왜 돈봉투당 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예. 또 민주당은 또 그런 말들이 많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더불어 만진당, 뭐 더불어 도마뱀당, 꼬리 자른다고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이거는 더 나오는데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만 보면 국힘이 뭐 이거를 이 사실 자체에 주목하는 거지 그런 뭐 과거 차떼기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그걸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런다. 이건 좀 오버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민주당 이번 전 전당대회죠. 네. 전당대회 송영길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사실은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엄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네네. 상황만 봤을 때도 현재 상황만 보면 이게 386 그 세대의 민낯을 그대로 보이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86 세대의 민낯이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겉으로는 정의와 민주를 외쳤지만
뒤로는 다 돈으로 표를 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총사퇴해도 무방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그 민주당의 위기 대응 매뉴얼에 이게 있어요. 예. 무슨 일이 터지면 좀 불리한 일이 터지면 탈당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 탄압, 정치 수사라고 주장을 해요. 예. 이 사건은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에서 나온 녹음 내용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건 사실 가지 사건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거를 지금 검찰이 녹음하라고 시켰습니까? 개인 비리를 저지르라고 시켰습니까? 예. 근데 우리 송영길 대표님 그 하시는 거 보세요. 핸드폰 프랑스에 버리고 그냥 껍데기 핸드폰 제출하셨죠? 그리고 탈당하시고 자가 출석을 하셨어요. 예. 와, 예. 언젠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 쇼까지 해가면서 어떤 이런 본질을 호도하려는 행위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광희 의원님, 최진현 의원께서요. 방송 시작 전에 안경 벗어도 됩니까? 이거 얘기하실 때 왜 저러시지 그랬는데 전투 모드가 386 세대 민낯 나오고 전원 사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이럴 때 좀 약간 답답한 게 좀 있어요. 네. 뭐 정치 공세를 저렇게 하시니 정치 공세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는 아직 죄가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마치 죄가 다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손혜원 의원이나 뭐 윤미향 의원이나 그렇게 당하고 뭐 세상 뭐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둔갑시키더니 다 무죄나지 않았습니까? 3년 후에. 예.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나고 나서 얘기가 좀 돼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돈봉투가 그 사실이라면 예. 거기에 엄중하게 당을 거의 뭐 당명을 바꾸든 해산을 하든 할 정도로 뭔가를 해야 국민들이 설득하지 않겠어요? 아하.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저렇게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언짢은 게 그거예요. 아직 어떠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하. 매관매직을 했었던 하영재 의원이라든가 뭐 김연아 전 의원, 박순자 의원, 막 터진 심지어는 다음에. 태용호 예. 의원까지 예. 이거 돈 주고 자기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 거 아닙니까? 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우리 당 사람들은 그나마 당을 지키겠다고 탈당이라도 했지 이분들은 아직도 그러면 도대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남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현수막을 좀 보시면 내용이 더 깊어집니다. 두 번째 현수막 보여주십시오. 탈당하면 뚝 뿌린 돈 봉투가 사라집니까? 정우택 의원께서 걸었는데 어떠세요? 하나 부러운 거는 예.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예. 뭐 한 10대 명 탈당해도 일당 유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아하. 뭐 일단 부럽고요. 총선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말 탈당, 그러니까 아까 제가 더불어 도마뱀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꼬리 자르기. 탈당을 본인이 생각해서 당에 해가 되지 않으려고 탈당한다. 참 선당 후사의 아주 아름다운 정신이라고 보여져요.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투자금 자체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본인이 코인 투자하면서 가상재산 부과하는 예, 그 법 유예하는 법에 그 발의를 했고 찬성을 했고 상임위원회 청문회 기간 동안 그 하는 걸 들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탈당이 아니라 당에 붙잡아놓고 당에서 제명을 시켰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난한 자의 코스프레하고 젊은 어떤 정치인의 코스프레하면서 예. 그 구멍 뚫린 신발 SNS에서 올리고 이러던 분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민낯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탈당을 시킬 게 아니라 안에 가둬놓고 목을 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땅 투기에 대해서 목을 안 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 부인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그 장모조차도 무죄로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세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나간 검찰 어떤 공화국의 민낯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물으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처럼 의원들의 탈당 이런 것이 잘하는 거로 보시는지 적법한 일인 건지 국민들에 향해서 의원들이 할 자세인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탈당 자체에 대해서 탈당은 뭐 본인이 결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소신이 맞지 않아서 탈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 전례를 보면은 과거 DJP 연합 시절에 자민련이 17석으로 쪼그라들면서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민주당이 3석 꿔줬잖아요. 탈당시켜가지고 자민련 입당시켜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근데 비리에 연루된다거나 네. 명확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짓을 저질렀거나 네. 이런 식은 이렇게 탈당시킬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다시 탈당은- 말씀드리지만 예. 민주당도 거꾸로 생각해서 교섭단체가 간당간당한 분위기면 탈당시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탈당이란 카드는 물론 그 개별적인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자기의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네. 탈당하고 뭐 다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은 탈당이란 카드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의원들의 탈당 동의하시는지요? 내용들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탈당을 이런 문제 때문에 탈당을 해서 다시 돌아오신 분이 거의 없어요. 국민의힘은 뭐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서 뭐 많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문화가 약간 다릅니다. 아하. 탈당을 한다는 것은 네. 그 정치에 대한 포기 선언에 가까워요. 아. 예, 그래서 그거 자체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안타까움도 있죠. 당내에서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다 그런 만들고 아쉬움은 있죠. 근데 강론에 들어가서 팩트를 다시 체크하면 근래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다 복당했잖아요. 결국은 또 그것까지. 결국은 그 의회 안건심사 무력화시키고 탈당해서 검수완박 처리하고 슬그머니 복당시키고 이 전례가 딱 하나 있는데 지금 지금 범죄 사건에 대해서라고 제가 이거만큼 말씀드렸고요. 범죄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